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숙제 질문을 다 받고 그리고 집합을 나갈 텐데요. 집합은 쉽습니다. 네, 집합은 단언컨대 쉬워요. 그래서 집합은 다 맞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12시에 나와서 다들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만 기본 문제도 있고 중간 문제도 있고 또 심화 문제도 해서 20문제인가 딱 했어요. 20문제 알겠죠? 그래서 딱 오자마자 딱 50분 동안 딱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채점해보고 오답하시고 그리고 입력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와서 볼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서 선생님 봐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문제 구성은 솔직히 선생님이 준 프린트만 풀면 진짜 전교 10등 안에도 들 수 있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학생들의 점수대가 낮고 자봐 학생들의 성적 만약에 학생들이 만약에 좀 점수가 낮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쉬운 문제만 풀면 계속 맨 그 자리야. 학교 시험지에는 쉬운 거는 어떻게 돼? 너도 나도 다 맞추지. 다른 애들도 다 맞추잖아. 그러면 등급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오를 여지가 없어. 남들이 틀리는 걸 하나라도 더 맞춰야 돼. 그러면 어차피 결국은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내가 조금 더 풀어야 돼. 똑같이 갈 생각을 하면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학원계도 강사들이 만약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어렵지 그냥 쉬운 것만 하자 이러면 계속 그 자리라니까. 문제집도 쉬운 것만 하자 안 돼 알겠지? 선생님 고등부는 RPM 밑으로 내려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돼요. 어려워도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도 고집을 해야 돼.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이해가지? 그래서 꼭 필수적인 거를 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서 다 냈어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대신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시험 나온 거 있을까 원방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또 광복절 연휴지. 그리고 그 지나면 이제 이동이랑 집합을 같이 묶어서 내겠습니다. 두 파트를. 그렇게 하면 너네가 입력 다 되면 이제 쭉 점직선 원 이동 집합이 누적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오답 유형만 선생님이 줄게요. 그러면 좀 너네들의 약점이 보완이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9월 초 되면 이제 질문만 받으면 돼요. 마플 시너지랑 교과서 풀면서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만 받을 거야. 그때부터는. 알겠죠? 그럼 9월 말에 시험 보는 학생들, 10월 초에 시험 보는 학생들 둘 다 만족하겠죠? 선생님 계속 계절 돌아다니면서 개별 코칭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알겠지? 알겠죠? 대신에 이제 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질문 받고 진도 나갑시다. 이게 빵꾸 뚫렸냐? 양말. 자, 질문 받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맞아요. 시험지 만들었어요. 내가 아까 시험지 만들어서 모르고 아차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그 과제를 부여해버리면 뜨거든. 시험이 누출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 해제하고 너네 시험 보는 날 이제 그거를 너네들한테 과제를 부여하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일단 RPM 질문해 봅시다. RPM. 자, RPM 숙제 좀 공부하시면서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이동했었죠. 이동. 자, 꽤 어렵죠. 네, 이동이 꽤 어렵죠. 자, 어렵고 중요하고 아무튼 되게 중요하죠. 자,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RPM 공부 좀 하셨나요? 60쪽에 네. 405번. 그래요. 네, 지금 405 딱 폈어요. 와, 이신 전신. 띠로리. 진짜 여기 딱. 나 이거 딱 원점 잡아서 해줘야지. 웃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장난이야. 그치? 그래도 웃으면서 수업 들어서 다행이다. 인상 쓰면서 듣는 애들 있잖아. 오늘 목요일이니? 응? 오늘도 일찍 갈래? 응? 몇 시에 가고 싶어? 진짜 말해봐. 진짜 말만 해봐. 말만 해봐. 몇 시에 가고 싶어? 응? 몇 시에 가고 싶어? 말만 해봐. 빨리. 반장?
관정 없지. 몇 시에 가고 싶어? 일찍 갈까? 몇 시에 가고 싶으십니까? 10시. 그래 말만 해봐. 그래 잘 들었다. 잘 들었어요. 들어주면 되잖아. 너네 몇 시에 가고 싶구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몇 시에 가고 싶어? 말만 해. 들어줄 수 있어. 너네 몇 시에 가고 싶구나. 너는 뭐 9시 9시 반에 가고 싶어요? 뭘 9시 반에 잘 가? 가? 아니 가라 하면 안 되죠. 야, 여기서 제일 집에 가고 싶은 건 나야. 나 지금 오른쪽 뇌는 이거 문제 풀고 있지만 왼쪽 눈에는 항상 집 소파에 누워 있어. 나의 영혼의 반쪽은 알아? 집에 가서 소파에서 TV 볼 때가 완전 제일 행복해. 선생님 집 소파 진짜 푹신푹신해요. 앉아봐야 돼. 자, 아세요. 오늘 빨리 해볼게요. 할 거 다 마치면 저도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들 빨리 보내고 나도 가야 되니까. 자, 이거 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야, 얘들 안경점에 가면 안경 닦는 천 공짜로 주겠지? 그지? 그걸 좀 안경집 닦는 걸 좀 타야겠어. 집에 있는 거 안경집을 봤는데 내가 세상에 이걸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엄청 더러운데. 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면 되는. 그치? 근데 안 빨았어 내가. 안경 닦는 천을 빨아야 된다 생각 못했어. 불당동 가면 좀 달라고 해야겠네. 새 걸로.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시험에 나오면 잘 풀어야 됩니다. 잘 나오는 유형이다. 자, 봅시다. 가로 길이가 60, 세로가 5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 있다. 이 방의 방바닥에 다람쥐가 왼쪽 벽면의 아래에서 20m만큼 떨어지는 출발해요. 다람쥐래요? 다람쥐를 키운다고? 60m 방이 있다고? 60m의 방이 있다고? 약간 에반데? 뭐 60m면 뭐야 대저택이야? 아무튼 방이 있대요. 출발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간대요. 여기 도착을 했대요. 다람쥐가 최단 거리로 이동했을 때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시오. 요구의 최소값과라고.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뭘로도 나오냐면 당구장으로 나왔어요. 당구. 여기서 쳤을 때 이렇게 튕겨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뭐 최단거리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여러 유형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정된 점이죠. 아무튼 이런 직사각형 문제나 당구장 이런 당구장 공이 튀겨서 가는 당구대 문제나 이런 튕겨서 직사각형 내에서 이렇게 튕긴 문제는 자,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좌표 평면, x축, y축 그 좌표 평면을 설정해줘야 돼. 그래서 x축이랑 y축을 자 설정해줘야 돼. 어떻게 설정하냐? 얘를 원점으로 설정해주는 거야. 원점. 아시겠죠? 예, 얘를 원점으로 설정해주는 거야. 원점 설정. 이렇게 원점. 얘를 x축으로 설정하고 얘를 y축으로 설정해줍니다. 자, 설정했죠? x축, y축 설정했죠? 자, 그리고 여기 원점으로 설정해요. 그러면 얘가 몇 콤마 몇이 되냐면 0,20이 돼요. 고정된 점. 얘도 몇 콤마 몇이냐면 60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 60 콤마 여기가 50인데 지금 50인데 높이가 50인데 10만큼 내려왔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40. 그리고 이제 다람쥐가 여기서 튕겼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튕겼는지 아니면 여기서 튕겼는지 그거는 이제 얘 마음이죠. 어떻게 갔는지는 얘 마음이잖아. 맞죠? 다람쥐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튕겼으면 이 점을 넘기라고 했지 선생님이. 몇 콤마면 0,-20으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튕겼죠. 여기서 튕겼죠. 그럼 이 고정된 점을 넘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고정된 점을 여기 튕긴 선에 대해서 넘기라고 했어요. 자, 넘겼다. 그러면 요점 좌표는 60, 얼마냐? 여기가 12이면 10만큼 튕기면 되니까 10만큼 더 가면 50에서 10만큼 더 가면 60이겠죠, 그죠? 60이겠죠? 네. 자, 60, 40인데 여기를 넘기면 10 더 올라가니까 60, 60이 되겠지? 괜찮죠? 이 상태에서 두 점을 쭉 이어줘요. 이렇게. 두 점을 쭉 이어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준다. 하고 이어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P점 좌표가 뭐 이렇게 튕긴 점의 좌표는 자동 결정입니다. P랑 Q랑 자동 결정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튕겨야 이렇게 튕겼어야 최단거리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단거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요 직선 길이랑 같겠죠? 요 선분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자, 60에서 0 빼서 제곱하면 3600이 아니라 맞나요? 네. 66에서 3600 더하기. 자, 60에서 마이너스 20 빼면 80이니까 88에 64 빵빵. 자, 루트 씌우면 이거 얼마냐? 만이냐? 맞네, 만이네. 그쵸? 네. 그래서 자, 정답은 100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총 거리는 100m. 됐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 이렇게 해보시고, 자, 또 질문해 봅시다. 질문. 407번. 그 옆에 오른쪽 위에 407번 봅시다. 자, 원을 대칭 이동했더니 원이 되었다. AB 값 구하시오. 빠밤. 좋은 질문이죠. 시험에 나오고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다들 표정들이 안 좋구만. 학원 오기 전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나가지는 거지. 착해. 돈이 너무 착해. 선생님 뭐라고 한다. 대꾸도 해주고. 이런 학생이 성공하면 돼. 이런 학생. 자, 성공할 거지? 자, 어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 원이 되었대요.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 봐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얼마죠? 이 원의 중심? 자, 이 원의 중심 한번 볼게요. 중심 좌표는 1,2죠? 맞죠? 이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은 루트. 자, 이거 중심끼리 제곱해서 더하죠? 그럼 5 빼기 C가 상수항. 그러면 루트 4니까 얼마죠? 2다. 2. 자, 그러면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럼 중심만 보자고. 그럼 중심이 이렇게 바뀌겠지. 어떤 직선? 자,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자, 이 원이 됐대. 이 원. 그럼 이 원의 중심 어떻게 되니까 중심 좌표가 1,2였잖아. 그죠? 이거를 지금 대칭 이동하니까 2원이 돼. 그럼 2원의 중심은 얼마죠?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로 각각 나누면 3,6이 되겠죠. 됐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 무슨 값 구하래요? AB 값 구하래요, 그죠? AB 값. 그럼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얘 기울기 3에서 1 빼고 분의 6에서 2 빼죠. 그럼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2다. 얘가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였죠? 수직이니까요. 대칭 이동하면 수직으로 넘어가죠. 수직 이등분선이잖아요. 이게 대칭 이동하면. 그쵸? 네. 장단컨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함수를 2차 함수밖에 안 겪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맞잖아. 중간고사 1학기 생각해봐. 중간고사 뭐였어? 다항식, 나머지 정리, 뭐 인수분해 이런 거고 2차 함수 깔짝 나왔지? 그리고 다 연립방, 3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이런 거 했다가 집합 명제 행렬이었지? 아직 함수 본격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학교 시험지 이제 막 낼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맞아? 내가 볼 때는 학교 평균 등급컷 다 내려간다. 왜냐면 아이들이 함수 잘 못해. 반대로 말하면 기회야 기회 알겠지? 선생님이 잘 해준 유형 잘 정리해서 중간을 확 잘 봐버리면 기말은 더 잘 보게끔 해주겠죠 선생님이 당연히. 알겠죠? 선생님 함수 잘해요.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 뭐 수학 하나 책 못 줘주겠어. 자 봐봐. 그럼 기울기가 2다. 내 생각은 그래. 맞아. 근데 100%야. 점직선원 이동 집합. 자 여기가 기울기가 2다. 그럼 얘는 수직 조건이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얼마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A 값 벌써 구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인데 B 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럼 얘가 중점일 거 아니야. 두 점의 중점일 거 아니야. 그럼 중점 좌표를 구해. 둘이 더해 평균 2 둘이 더해 평균 4 그러면 2,4를 얘가 지나가면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 2, 4를 대입하면 4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B값 얼마죠? 5 끝. 됐죠? 이해가시죠? 뭐는 뭐만 보면 된다? 중심이랑 반지름만 보면 된다. 다행히 반지름은 안 변하죠? 근데 반지름은 안 썼죠 여기서. 네 아직 쓰진 않았다 이런 경우. 근데 혹시라도 필요하면 써야죠. 반지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죠? 네. 중심을 잘 보시면 돼요. 원의 평행 이동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자 또 질문 406번이요? 왠지 이 페이지 다 풀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만 열심히 하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406번 봅시다. 두 포물선에 대해서 두 포물선이가 전개에 대해서 뭐래요? 두 포물선이가 대칭에 대해 상수 A, B 값에서 구하래요. 두 포물선이 뭐래요? 이 점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래.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죠.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위로 볼록이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면 두 함수가 점대칭이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냐면 꼭지점도 뭐여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두 도형이 점대칭이면 이 꼭지점도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 꼭지점 잡고 구하자. 꼭지점 잡고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를 하시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냐? 2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 여기 마이너스 1,2고 자 그러면 요점 좌표는 어떻게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된다? 둘이 대칭이니까요. 얘랑 둘이 더해서 평균 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이 합이 요거 두 개의 합이 2여야 2로 나누면 1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3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합하면 이거 2배여야 된다고. 알겠지? 모르면 여기 문자로 x로 놓고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식 세워서 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돼?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럼 얘랑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잘 모르겠으면 이 좌표를 y로 놓고서 2 플러스 y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해서 푸시면 돼 이거 방정식을.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 상수 AB 값 구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 꼭지점 좌표가 나왔죠. 3,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럼 3 나와야 돼. 3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를 하시면 얘가 3 나와야 돼요. 그럼 A 값이 6이다. 6. 자 그 다음에 X에다 3 대입했을 때 Y 값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 대입하시고, 왜냐면 이 차함수가 꼭지점을 지나가니까 지나는 점 대입해야죠. 자, 마이너스 4 대입했고, 자 x 대신에 3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6, 3, 18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a, b 값, 그래서 b 값 마이너스 13, a 값 6 해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 2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a 값 6이고, 자 b 값은 계산하시면 이게 9니까요. 마이너스 13,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다. 됐지요? 네. 자, 또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질문. 자, RPM 그래도 공부 좀 하셨나봐요.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양심적으로다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안 했다던가, 아예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안 했는데 한쪽하고 가만히 있다던가, 조용히 넘어가게. 401번이요. 401번 볼까요? 401번. 네. 401번 봅시다. 교육청 기출. 자, 그림과 같이 원이 있네요. B점은 마이너스 10,0이고요. 직선도 있고요. 수직, 수직. C1, C2다. C1, C2로 가자. 점 C1의 Y좌표, 점 C2의 X좌표를 그럴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과 쇼. 그래요. 자, 401번 볼게요. 401번은 원주각 모르면 못 풀죠? 네, 원주각 모르면 못 푼다. 자, 이거 풀고 또 진도를 일단 봅시다. 자, 잘 가요. 문학 작품이 있네요, 그죠? 와, 씨, 몇 줄이냐? 니네 이거 문학 작품 잘 읽을 수 있냐? 이거 몇 줄이냐?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네. 그림과 같이 x제곱 y제곱 배기위에 x좌표가 각각 3, 7인 두 점 a1, a2가 있다. 점 B를 지나고 두 직선 a1b와 a2b와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1, C2라 하자. 그러니까 두 직선이 있는데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1, C2다.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잖니? 그러니까 A1, B랑 수직인 게 얘야. 그 다음 여기 A2가 있잖니? 센스지, 센스. A2B면 C2야. 그러면 얘랑 수직이라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됐지요? 맞지요? 왜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되냐? 수직이면,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수직 90도라고 그랬죠? 맞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랑 원주각을 제대로 안 하면 언젠가 중요할 때 타격을 먹게 돼 있어. 고1, 고2, 고3 때 중요한 순간에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도형 파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알겠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지금 모의고사 3모, 6모, 7모, 9모 수능 보잖아? 왜 90점 못 넘느냐면 도형이 약해서 그래. 도형이랑 함수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이 도형이랑 닮은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거 있으면 집중해서 들으라고. 알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 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면 원이 90도면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야. 그럼 중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 C1, A1, C1 이으면 중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나오니까요. 왜 이렇게 잘 안 그려지게 그림이. 됐니? 그럼 A점 잡고 구해보자. 3, 그리고 얘는 X가 3 대신 원이 있는 점이니까 X에다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Y제곱은 9 넘어가니까 9 빼면 얼마지? 이거 3 대입하면 얼마냐? 9. 그러면 9 넘어가서 빼면 91이네.
그러면 y 값은 두 개가 나오죠. 풀마 루트 91인데 그러면 x가 3일 때 y 값이 풀마 루트 91이라는 거는 위에서 루트 91이랑 아래에서 루트 91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거니까요. 위에 있는 y 좌표니까 자 뭐가 된다? 루트 91.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이죠. 그 원점 대칭이면 둘 다 선생님이 부호를 바꾸라고 했죠. 그 둘 다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 그래서 C1의 y좌표를 A래요. 그러니까 얘가 A 값이 되겠네요. 그 제곱하시면 91 됐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죠? 너무 쉽죠? 자, 7 봅시다. 얘는 7, 어떻게 되죠? 7, x에다 7 대입하시면 7, 7에 49. 그럼 49 빼시면 얼마냐면 51. 그러면 얘가 루트 51.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얘 C2의 좌표는 둘 다 부호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C2의 x 좌표를 B라고 한대요. 그러면 C2의 x 좌표를 B라고 했으니까 B 제곱하면 49. 그래서 더하시면 승답이 나오십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네. 괜찮죠? 할만하죠?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알겠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잘 읽어야겠지? 국어도 잘해야 돼. 자, 또 질문해 봅시다. 질문. 네. 자, 이제 숙제 RPM 또 요거 말고 또 있나요? 공부하시면서 잘 모르겠다. 질문.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대학교 가야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다 못 푼 학생은 꼭 다 풀어보시고 9월 1일부터는 개별 질문할 때가 그때라도 꼭 질문하세요. 밀렸으면 다 푸시고요. 알겠지? 하지만 최소한 선생님이 준 프린트는 다 해야 돼. 알겠죠? 뭐 얄팍하게 중위권에 맞추지도 않았어요. 기초, 기본, 심화까지 다 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봐. 알겠지? 그리고 저번에 준 거 있지? 80문항 점직선 합쳐놓은 거 있죠? 그거 8월 말까지 입력기간 늘려놨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다 입력해놔요. 아니 너네들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그렇게 뭐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오답을 뽑아줄 수가 있어. 네가 틀린 유형을 반복시킬 수가 있다고. 너네가 약한 거 반복하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100점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약한 것만 반복하면 90점 넘길 수도 있다고. 나 이거 왜 이렇게 간지럽냐 갑자기 얘들아? 나 잠깐 타임 얘들아. 여기 뭐야 이거 왜 났어? 뭐가 났어? 알겠죠? 알겠지?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꼭 단점이 없죠. 장점만 있죠. 꼭 입력해주길 바래요. 다음 주까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개념을 봅시다. 개념을. 자 개념원리 어떻게? 자 개념원리는 또 질문 있나요? 좀 공부 좀 하셨나요? 자 복습이랑 문제 풀면서 개념원리 질문. 없어요? 알았어요. 집합 나가겠습니다. 집합. 자, 집합 뜻과 표현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 집합의 뜻과 표현. 두둥. 나 이거 왜 피나지? 이거 왜 뜯었지? 지성아, 선생님 딴소리 하려고 하면 나가줘. 알겠지? 선생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단 나가셔야 됩니다. 어제 좀 다. 근데 나 이거 지금 수업 못하겠어. 이거 피가 나가지고. 자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자, 집합 볼게요. 집합 선생님이랑 잘 정리해보자. 집합은 쉽다, 얘들아. 집합은 쉽다. 자, 집합 봅시다.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원소 이렇게 나오죠.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원소. 자, 이제 집합이 뭐냐? 집합. 왜 이렇게 글씨가 많지? 문학 작품 같아요. 문학 작품. 집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집합시키면 집합하면 뭔가 다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은 이제 세트 아니야? 세트? 이게 한 세트 이러잖아. 세트. 셋이에요. 셋. 딱. 세팅한다 이거 셋. 그러니까 모아보는 거지. 모여봐 이런 거야. 집합해봐 이런 거야. 그러면 집합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합시키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 기준이. 그지? 10 이하의 소수 모여봐 이러면 누가 가면 되죠? 소수. 왜 눈 다 피해? 1은 소수 아니죠? 2, 3, 5, 7. 자, 이렇게 원소들이 모였단 말이야. 10 이하의 소수 모여봐. 기준이 명확하지. 이게 집합이야, 셋. 근데 이제 이거를 모았으니까 가로를 쳐줘야지. 그래서 중가로 기호를 치십니다. 중가로 기호. 아시겠죠? 이거 몇 분이야? 좀만 하고 쉴까? 되게 피곤해 보이냐? 32분? 야, 10분에서 15분? 13분 정도만 더 하고 10분에서 13분 정도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하고 10분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그래, 10분. 자, 10분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중괄호 기호로 이렇게 딱 모은 원소들을 자, 딱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 그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A. 그러니까 이렇게 A는 이러면 얘는 이름이 A인 집합이다.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원소는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아무튼 이게 원소는 알파벳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네. 자, 그리고 어떠한 원소가 지금 2는 이 집합 A의 원소죠. 그리고 원소가 0으로 어디 있니? 여기 안 나와 있니? 일레멘트. 원소 아니 일레멘터리가 뭐지? 그거 일레멘터리 알지? 외웠지 니네. 거기 끄덕이는 학생이니까. 그거 안 끄덕이는 학생이 있네. 이거 뭐지? 일레멘터리 그거 원소 그거잖아. 일레멘터리. 원시적인 그 일레멘터리가 형용사인가? 얘는 그러면 명사형인가? 일레멘트 있잖아. 하나하나의 그 구성 요소, 원소를 일레멘트일 거야, 아마 이게. 알겠죠? 원소를 영어로 일레멘트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일레멘트죠. 일레멘트. 그러면 이 일레멘트 앞에가 원소 기호 알파벳이 2죠, 2. 따라서 이 2라는 원소가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거든? 이 원소가 지금 2라는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되죠. 이럴 때는 2가 A 집합에 포함됩니다를 어떻게 하냐? 이게 삼지창이 아니라요. 삼지창 푹 찌르는 삼지창처럼 생겼지만 피스처럼 그게 아니라 이게 2야. 2처럼 2 있잖아. 2를 조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자, 이렇게 표현하면 2는 A의 원소다라고 알아들어야 돼, 내가. 근데 1은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럴 때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삼지창이 낫겠다. 그래 삼지창. 자 이렇게 원소의 뜻과 표현 이렇게 돼요. 알겠죠? 아무쪼록 이렇게 원소의 뜻과 정의고 어찌 됐거나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지. 객관식에서 나올 수도 있어. 집합.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집합인 것은 이렇게. 자 이렇게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1, 2 딱 명확하죠.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어요. 맞아? 그죠? 근데 뭐 큰 자연수의 모임은 기준이 애매하잖아. 뭐 크다의 기준이 없잖아. 자연수가 뭐가 크다는 거야. 그지? 1000도 있고 1억도 있고 뭐 10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큰 자연수의 모음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하자. 그럼 이건 명확하죠? 명확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장난 많이 해놓지. 수학 선생님들이 기준 보고 뭐. 멋진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 그죠? 멋진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 본인은 확실하다는 거지 기준이. 그죠? 저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멋진 선생님들의 수학 선생님들 모임은 전 당연히 들어가나요? 원소인가요? 공화 끄덕여줘서. 하지만 기준이 여기서는 집합이 명확한 표현이야. 기준이 모호해서 집합이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대요. 집합의 표현. 자, 집합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집합의 표현 방법. 표현 방법.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야, 그림.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고,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다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 집합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조건 제시법을 일단 잘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푼다. 너네가 만약에 집합에 심화 있죠, 심화. 상위권 1등급 문제를 푼다 하면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원소 나열법 볼게요. 원소 나열법. 바로 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4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집합 A가 4의 약수의 모임이죠. 그러면 원소를 나열하면 되죠. 자, 이게 뭐다? 원소 나열법입니다. 아시겠죠? 원소를 직접 말 그대로 어떻게 나열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의 약수의 모임. 자, 6의 약수의 모임 이러면 1, 2, 3 6 이렇게 쓰시면 이게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한 거야. 알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쓰기가 귀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너무 쓰기 귀찮은데 예를 들어서 12 정도 했어. 12 정도 했어요. 12의 약수 모임. 그러면 1, 2, 3, 4, 6, 10이야. 이게 12약수의 모임이지. 근데 이게 쓰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장기를 벌였냐면, 고안을 했냐면, A 집합은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잔머리 쓴 거야. 잔꾀를. X를 원소로 갔는데 이 A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자. 근데 이 바 짝대기를 그어주고, 그런데 이 X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 써주는 거야. X는 12의 약수. 자, 이렇게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12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아시겠죠? 조건 제시법. 이해가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은 자, 얘는 이거네요. 얘는 5 이하의 자연수네. 지금 5 이하의 자연수 나열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자, x는 5 이하의 자연수. 원소 나열법을 하면 1, 2, 3, 4, 5, 9.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이거를 그림으로 하는데 이 집합 A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서 집합 A 이름 쓰고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원소를 다 적어놓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죠. 벤 씨가 고안해내셨나봐요. 벤 씨가. 그죠? 발음 맞나요? V니까 B랑 다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벤 씨가 하셨나봐요.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나타내는 영어래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 벤다 이 노래 아시나요? 벤다이어. 뭐 벤다이어 몰라 이 노래? 벤다이어 이 노래 있잖아. 알았어 그만할게.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화 문제 풀 때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림을 푸는 거. 그냥 조건 제시법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뭐 장난도 좀 쳐놓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은 조금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난을 어떻게 치냐? 뭐 P 집합은 x 플러스 y 바 해놓고서 x는 3이야 자연수.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는 y는 뭐 2 이하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어떤 xy 더한 거를 원소로 갔는데 이 xy에 대한 조건을 따로따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x로 가능한 값은 1, 2, 3이란 말이야. 이런 걸 잘해야 돼. y로 가능한 값은 1이죠. 맞죠? y로 가능한 값은 뭐다? 1, 2다. 그러면 B집합은 둘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니까 둘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이 xy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xy에 대한 설명은 각각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요 바 뒤에서 조건을 여기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 더하기 1은 자 귀요미가 아니라 2죠. 네. 그 다음에 1이랑 2 더하고 2랑 1 더하면 3도 나올 수도 있고 2랑 2 더하면 4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랑 2 더하면 5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올 수 있는 거 없나요? 없죠. 2랑 3 더하면 5가 끝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뭐 1, 2 더하면 3이고 여기서 1, 2 더하면 3, 3 중복되잖아요. 원소가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씁니다. 알겠죠? 두 번 안 써요. 3, 3 나왔다고 두 번 안 써요. 예. 약간 연예인들이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막뭐 눈부시고 막 플래시 받으면 막 그런 건가? 아 눈부셔 씨. 눈 멀겠네. 몇 분 됐니? 43분이요. 43분? 예. 얼마 안 됐네? 예. 눈 멀어. 저 왜 눈 멀지? 왜 이렇게 눈부시지? 뭐 때문에 눈부시지? 아무튼 쟤 쳐다보면 안 되겠다. 프로젝트를. 자, 해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소를 진짜 좀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보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네. 자, 1, 2분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쉬는 시간 가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잖아, 그치? 자, 집합을 원소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대요. 1, 2, 3이든 2, 3, 1이든 나타낼 수 있대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맞죠?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하고 땡땡땡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100이하의 자연수 집합은 1, 2, 3, 땡땡땡 100 이러면 1, 2, 3, 4, 5, 6, 7, 8, 90부터 차례대로 100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그냥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이런 게 설명 이런 게 아니라요. 조건 제시법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이거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올지 모르죠. 이건 어떤 식이 올지 모르죠. 뭐 2분의 5x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x는 3 이하 자연수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다. 그다음 보기 봅시다. 보기. 그죠? 네.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를 모아놨네요. 세팅했네요. 집합이. 그래서 원소 나열법 1, 4, 5, 7, 9.
조건 제시법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이렇게 한 묶음 동그라미가 집합 그림입니다. 동그라미가 집합 그림이에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집합 겹쳐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세 개를 겹쳐봅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이제 고난도 심화는 이제 이런 걸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3 붙이고 여기다 모아서 그리면 벤다이어그램이다. 그래요. 그러면 1교시 듣는 이랑 고생 많았고 잠깐 쉬었다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2교시 때 요거 하고 네 오늘 1단원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따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 너무 쉬워.